사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회사가 가기 싫었어요. 나는 사회의 노예로서 살진 않겠다.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돈 얘기를 통해서 협상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나의 몸값을 올리려면요. 중요한 협상은 바로 입 밖으로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로터뷰는 강사가 되고 싶다, 나의 브랜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키워드들에 아주 적합하게 어울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지훈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우 이지쌤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지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쭈미지라는 부부생활 그리고 아주 도란도란한 이 가정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강사로서, 프로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파워포인트 한국 국가대표? 마이크로소프트의 MVP라고 들었거든요. 파워포인트에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를 까지 많이 올려왔어요. 블로그 때부터 올려왔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 콘텐츠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이제 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ost Valuable Professional이라고 하는 어워즈가 있어요. 자사의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상을 주는데 이제 그 상을 제가 2017년에 이제 처음 받았어요. 전 세계에 지금 한 30명? 40명 정도? 당신은 이런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활동하라는 사람이니 우리가 이 상을 주겠다. 그래서 더 많이 활동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누구나 뭐 블로그에 글을 올릴 수 있고 자신의 홍보를 하는 거는 다 가능한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잘 하게 된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을 잘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파워포인트를 이제 블로그에 올리면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실력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형편없었는데도 그냥 제가 만든 자료들을 막 올려왔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스스로 욕심이 생기잖아요.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일단 잘 만드는 사람 PPT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파워포인트 디자인에 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이었던 거는 싸이 그 젠틀맨 앨범 커버 그거 보고서 와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블로그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워포인트 디자인 자료로서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한테 제일 부족했던 게 뭐였냐면 색감이었어요. 색감.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놨었던 자료 안에 있는 색감들을 많이 응용해보고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만의 공식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시도하고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따로 색감을 어디 보지 않아도 그냥 대충 이렇게 클릭만 하면 색감이 나오는 수준? 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이제 강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 것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첫 사회생활 자체가 강사였던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회사가 가기 싫었어요. 나는 사회의 노예로서 살진 않겠다. 왜냐면 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년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정해준 거니까 나 스스로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 내가 70살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찾자라고 하다 보니까 강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해보려고 대학생 때부터 시도를 했던 게 이제 첫 시작이 블로그였던 거죠. 왜냐면 학생으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럼요. 누가 학생을 강사로 써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될 거란 생각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아까 젠틀맨 그걸로 해서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대학생이 대학생을 가르치는 강사가 됐고 대학생이 직장인을 가르치는 강사가 됐고 대학생이 교수님을 가르치는 강사가 됐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오, 그럼 저는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진 게 네네. 내가 갖고 있는 스토리로 강의를 해보고 싶다?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혹시 강사가 좀 되고 싶은 분들은 요거는 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럼요, 있죠. 저는 어찌됐건 리스크가 없을 때부터 강사를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장인을 하고 있다가 만약 강의를 뛰어든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엄청 많을 거예요. 시간, 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기록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게 블로그가 됐던 브런치가 됐던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기록을 해놔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처음 이 사람을 봤을 때 얘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요거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해놔야지 그래도 강사를 뛰어들기에 좀 좋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내 내 거, 얘기. 내 얘기. 근데 단순하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거나 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 콘텐츠가 아까 기록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콘텐츠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거. 이거 영상이나 글을 보고 요즘에 많죠.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틱톡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정말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맞아.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다가 말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강사는 한 번에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하시되 이제 그간의 콘텐츠들을 모으고 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어필을 하는 것이 좋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게 저는 강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뭐 꾸준함, 기록, 나의 콘텐츠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우리가 결국은 브랜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연히 강의 의뢰를 받는 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의뢰받고 또 의뢰받고 소문나고 이게 결국 브랜딩인 건데 그러면 지훈님이 강사로서 아 나는 그래도 브랜딩을 좀 하고 있다 라고 느꼈던 순간 혹은 뭐 비결 이런 게 좀 있나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영상만 올라오는데 사실 제가 영상 강의도 하고 카드뉴스 뭐 이것저것 강의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 채널에는 파워포인트 강의밖에 안 올려요. 네. 왜냐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아 맞아. 왜냐면은 이것저것 많이 올리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콘텐츠가 불분명해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전문 분야가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 그게 되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많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 차라리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다른 분야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강의를 해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몸값이라고 하는 이제 나에게 지불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혹시 전문 강사의 몸값 올리는 비결도 있나요? 아, 그럼요. 있어요? 있습니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법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에도 나오기도 하고 일단 첫 번째 나의 몸값을 올리려면요 내가 콘텐츠를 올려야 돼요. 그게 무료로 풀어야 돼요. 되게 고급 스킬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걸 올려두면 예를 들어 그 영상을 사람들이 본다면 특히 담당자들이 본다면 이 정도 이상으로는 해주겠네. 그리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상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야, 지금 너무 중요하죠, 진짜. 처음 본 담당자랑 돈 얘기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돈 얘기를 통해서 협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 강의를 하되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바로 대답하면 안 돼요. 얼마 이렇게 이메일 와요. 네. 시간도 얼마입니다. 그러면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중요한 협상은 바로 입 밖으로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특히 통화할 때는 시간당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예, 그렇군요. 일단 좀 한번 검토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고서 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메일로 또 답변 드리면은 이게 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협상하기도 매우 좋은 형태가 되지 않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콘텐츠를 진짜 많이 만들어 왔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콘텐츠 만드는 거는 무료 강의를 많이 뿌려라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600개 이상, 700개 이상 올려왔거든요. 그렇게 올려오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200~300개 정도 올라왔을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삼성전자 그 광고팀인데 유튜브 광고 얘기하길래 끊었어요. 스팸이구나. 스팸이자고 왜 나한테 이런 연락이 오지? 특히 삼성전자에서 다시 연락해서 해보니까 진짜 맞았고 근데 최종적으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를 섭외를 했냐 이랬더니 일단 전국에 파워포인트 강사들은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을 불렀을 때 실제 광고에 나와서 잘할 수 있는 확신이 드는 사람은 없었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말을 열심히 하는 그런 강사가 있네? 그게 전에요? 이 사람은 불러도 광고에 나와도 그래도 좀 말은 잘하겠다. 일정 퀄리티는 나오겠다. 그렇죠. 그런 말 그대로 신뢰감을 얻은 거죠. 그 콘텐츠로 인해서. 그렇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내 것을 뺏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뺏겨도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그 영상을 올린 주인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딱 생각났어요. VJ 특공대 같은 데에서 맛집을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PD가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이거 비법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아주머니가 다 까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어차피 알려줘도
내가 하는 것만큼 못해. 그러니까 내 손맛 못 내. 남들이 다 따라할 것 같은 위협감이 들어도 우리가 하는 것만큼 못한다는 거죠. 무료로 까는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제로터뷰다 보니까 제로로 모든 걸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다시 강사를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다른 직업들을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정답이 있죠. 예,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어. 저는 강사할 것 같아요. 내가 즐거운 일이라서. 강사는 수명이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는 걸 습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계속 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가 콘텐츠를 만들어 내지 않는 이상 저는 강사를 70살, 80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공식 마지막 질문이죠. 네.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훈님이 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건가요? 매일매일 콘텐츠 생각. 매일매일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항상 메모하고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강사들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오버페이스로 갑자기 확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페이스가 확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갈 수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오랫동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로터뷰는 프로 강사, 그리고 파워포인트 국가대표 이지훈님과 함께 했는데요. 과연 지훈님이 70살까지 강사 활동을 하는지 우리 식구들이 증인으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